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지금 이번에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반기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황제로 좀 나뉘어지게 되면서 약간은 변동성을 보였던 3대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 글로벌 헤드라인이 있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지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S&P 글로벌과 관련된 서비스 PMI 지표 그리고 종합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좀 양분할로 나눠서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연은입니다. 이쪽은 비둘기 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만 더 지표가 지금처럼 좀 잘 눌리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3%대 하락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게 좀 추세적인 부분인 건지 단기적인 내용인 건지 시장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달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준과 좀 연결고리가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 AI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를 반대로 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은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뉴스가 되겠는데요. 방산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운임과 관련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식품주가 또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수출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끝난 만큼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근거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정유 쪽에서는 S-오일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된 내용들, 실적에 대한 부분과 시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텀입니다. 변압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만기일 맞이해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나뉘면서 약간은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가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었는데요. 헤드라인으로 좀 한 개씩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우선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서비스업 제조업 현황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경기는 확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S&P 마켓 글로벌에 따르면 6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비교해도 업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6월 제조업 PMI 예비치 역시 5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S&P 글로벌 측에서는 6월의 예비치는 지난 2년 이상의 기간 중에 경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식어가는 도중에 2분기 말 경기는 활기를 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자신감을 좀 얻는 부분은 호재가 됐었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되면서 기술주들한테는 조금은 부담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팔로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되겠습니다. 비둘기파이시고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과 같은 안정세를 계속 보인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CPI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상을 웃돌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었는데 4월과 5월 두 달 연속으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CPI가 작년 하반기와 흡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얻은 것처럼 매우 강력하고 매우 고무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많아진다면 인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 총재와는 다르게 다른 연준 총재들, 그러니까 중립적인 총재라든지 매파적인 총재들은 목표치에 순항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만 했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두각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이틀 연속으로 3%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칩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1,13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으로 3위를 다시 기록해 버렸습니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1위를 막 기록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얘기가 있었었는데 약간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가파른 최근 상승이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목표가 그래도 150달러 유지를 하고 탑픽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장 분석 업체인 무어인사이트 앤드 스트래티지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다른 AMD, 인텔과 같은 이런 경쟁사들이 자체 제품을 계속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정도로 조언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의 특징주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다 묶어봤습니다.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연준이 4대 은행 정리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준이 은행 업종 쪽에다가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웰스파고가 4가지 종목 중에서는 좀 대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4% 이상 밀리면서 58달러 선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발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AI로도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였었고 올해 이제 9월쯤 해서 AI를 또 유럽에다 또 퍼뜨리겠다 그런 내용들도 얘기했었는데요. 유럽 법에 막힙니다. DMA라고 해서 디지털 시장법에 규제를 받게 되면서 우선은 올해 출시는 뒤로 연기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1%대 하락을 하면서 207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장 마치고 나서도 한 0.1%가량 더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마존은 애플하고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음성 비서인 알렉사를 갖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이 서비스를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개편하는 내용 속에는 생성형 AI를 추가로 탑재한다. 그래서 월 5달러 정도의 구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AI 업황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1.6% 올라가면서 거의 1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HIV, 그러니까 이 에이즈와 관련된 예방치료와 관련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내면서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음봉 마감했지만 3.1% 상승하면서 70.67달러. 국내에는 큐로컴이라든지 차백신 연구소 이런 종목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